안녕하세요, 아키플레이어입니다. 이번에는 건축시공기술사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매일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저만의 공부 방법과 시험 전략을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사항입니다. 뼈대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서 회독을 해야 합니다.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길잡이 건축시공기술사 용어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최근에 디테일 용어 설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했던 이 샘플인데요. 이렇게 저는 PDF로 만든 책을 패드에 넣고 다니면서 출퇴근이나 대기시간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붉은색 마킹을 한 핵심 키워드들을 반복해서 읽었고, 시간이 되면 서브 핵심 키워드인 노란색 마킹들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특히 녹색으로 마킹한 공통 아이템 성격의 아이템들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눈에 바르는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술사 교재는 대략 2000페이지가 대부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정리를 했고, 최신 3개년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부터 학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6회 서술 같은 경우는 모두 기출문제에서 변형되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위해서 나만의 장판지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기술사는 큰 흐름, 숲을 보는 시험입니다. 전체 구조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공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판지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남이 만들어 놓은 장판지가 아니라 나만의 장판지를 정리하고 작성해서 암기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만의 서브 정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기술사 시험은 차별화와 반복의 싸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서브노트를 기획하고 차별화된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 서브노트 예시와 같이 표면 활성제 종류별로 자세하게 비교를 하는 등 남들과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서브노트를 수십 번 반복해서 회독함으로써 눈에 바르는 암기를 함으로써 기술사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만의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점수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용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1교시 용어 싸움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134회 필기시험 합격자의 점수를 분석해보면 2교시를 보시면 합격자라 할지라도 60점 밑에 점수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교시 점수를 보시면 대부분 180점을 넘는 6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에서 4교시에는 불합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1교시 용어에서 합격 점수 이상을 받고 들어간다. 바꿔 말하면 기술사 시험은 결국 1교시 용어에서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용어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의를 계속 반복해서 봄으로써 정의를 정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숫자나 키워드를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 구축한 시스템을 출퇴근이나 현장 대기하는 등의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답안을 작성할 때 채점관의 입장에서 what, why, how가 빠지지 않도록 작성되었는지 항상 신경을 쓰면서 작성을 했고요. 이러한 작성의 기반에는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술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전쟁을 나설 때 총과 총알 없이 전쟁에 나설까라는 말을 많이 하고도 하는데요. 총은 구조화된 답안 프레임일 것이고, 총알은 핵심 아이템과 공통 아이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 그러니까 구조화된 답안 프레임은 1개에서 2개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에 들어갔고, 총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출문제 중심으로 답안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답안 프레임이라는 총을 준비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 그대로 대제목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문제의 핵심 질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추천을 또한 드립니다. 결국 구조화된 사고 기반으로 구조화된 답안 프레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흑마기 공사에서 근접 시공 시 주변 집안 침하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과 질문 두 가지죠. 여기서 문제의 조건은 흑마기 공사에서 근접 시공 시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모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서술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두 개 있었는데 주변 침하의 발생 원인과 주변 침하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 답안의 대제목을 똑같이 적습니다. 주변 침하의 발생 원인, 주변 침하의 방지 대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의 핵심은 주변 침하의 방지 대책에 있으므로 발생 원인은 대략 30에서 40%의 분량을 가지고 가고 방지 대책은 60에서 70%의 분량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 개요는 약 1페이지에서의 한 4분의 1 정도만 작성을 하고요. 주변 집안 침하의 원인을 나머지 페이지로 채우고 가장 핵심인 가장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주변 집안 침하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나머지 2페이지로 작성하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과 공통 아이템을 많이 준비하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빈출 문제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템을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종별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한 총알을 각 시험 문제마다 문제별로 핵심 아이템은 3개에서 4개, 공통 아이템은 6에서 7개,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제 서브노트를 통해서 예를 설명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타일 두들김 횟수는 타일 하자 방지에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은 정리를 해놨고요. 그 아래에 있는 누수량과 균열폭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그래프는 어느 위치에 가도 어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통 아이템으로서 자주 활용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의 핵심 암기 노트 등을 정리하셔서 핵심 아이템, 공통 아이템이라는 총알을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준비한 총알을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화된 프레임에 레고 끼워 넣듯이 하나하나 조립을 하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결국 기술사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답안을 적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교시 용어회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100분간 총 10문제를 적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문제당 보통 한 페이지 이상씩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문제당 8에서 9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2에서 4교시 같은 경우는 교시당 100분씩 4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당 25분, 그러니까 22분에서 23분 안에 한 문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쓰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사는 합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점심시간에 한 문제를 실전시처럼 써보는 셀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지에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가 별도로 정리한 서브노트와 비교를 해서 빠진 건 없는지 틀린 건 없는지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제가 셀프 테스트를 했던 사례인데요. 이 기초의 부등치마 원인과 방지 대책이라는 문제는 제가 27분,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된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답을 작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셀프 모의고사의 효과를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모의고사 리허설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기술사 시험은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총 400분 동안 전체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 400분 시험을 견뎌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지,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할지 등과 같은 시험 시간 관리부터 점심은 뭘 먹을지,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를 할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최종 리허설을 함으로써 실전에서 두렵지 않고 떨지 않는 기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경험했던 건축시공기술사를 비교적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을 총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해보면
기본사항으로 기본 수업 해독을 해야 되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나만의 장판지와 나만의 서브노트를 정리하시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용어 같은 경우는 정의나 중요한 숫자, 키워드를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실제 답안을 적을 때는 채점관의 입장에서 what, why, how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서술공부법의 경우는 구조화된 답안 프레임 안에 핵심 아이템과 공통 아이템이라는 아이템들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셀프 모의고사와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